2026년 1월 울산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예전과 다릅니다. 과거의 잿빛이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활기찬 매연이었다면 지금의 잿빛은 죽어가고 있는 침묵의 색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현대차 울산 공장 근처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구미산업단지 뒷골목은요? 우리가 알던 그 시끌벅적한 회식 소리,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 풍경, 이제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수출이 호조다.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잘 나간다. 네, 맞는 말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신기록을 쓰고 있고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성적표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 그 성적표는 더 이상 한국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배들이 부산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실린 건 수출품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기업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잠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야반도주하듯이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판도라의 상자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엑소더스, 그리고 텅 빈 공장에 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제조업 공룡이 10조 원을 싸들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축구장 1600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땅에 투자금만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한 곳에 단일 투자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회사는 이걸 글로벌 전략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같은 시기 현대차의 본진인 울산 공장에 들어간 설비 투자는 얼마였을까요? 조지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명백한 이주입니다. 서울 양재동에 간판만 남겨두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버는 생산의 심장을 통째로 태평양 건너로 옮겨버린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산업 공동화. 쉽게 말해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빠져나간 쏙 빈 호두 신세가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세계 판매 3위자 연봉 1억 킹산직의 상징이던 이 기업이 본국 대신 미국에 돈을 쏟아부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차 한 대당 1,000만 원을 깎아주는 IRA 법안, 무시 못하죠. 하지만 그건 핑계에 가깝습니다. 현대차가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이사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을 손절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포입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지뢰밭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쌍용차 사태 때 가혹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선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현실에 적용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회장인 정의선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천 개의 협력사 직원들이 전부 현대차 본사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경영 결정에 대한 파업도 합법화됐습니다. 미국에 공장 짓겠다 하면 파업, AI 로봇 도입하겠다 하면 파업. 기업 입장에서는 숨만 쉬어도 파업을 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의 붕괴입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HPV, 즉 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잔인한 성적표가 있습니다. 울산 공장의 성적은 전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미국 공장이 차 한 대를 만들 때 울산은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연봉은 평균 1억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돈은 가장 많이 받는데 일은 가장 느리게 합니다. 경영진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노조 눈치 보며 찔끔찔끔 고쳐 쓰는 비용보다 차라리 10조 원 들여서 미국에 새집 짓는 게 싸게 먹힌다는 결론. 결국 10조 원은 투자가 아니라 한국 탈출을 위한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회사가 진짜로 짐을 싸기 시작하자 30년간 무적이었던 현대차 노조라는 철옹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파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사측이 벌벌 떨었습니다. 울산이 멈추면 전 세계 현대차 공급이 끊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경영진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파업하세요. 우리는 조지아에서 체코에서 만들면 됩니다. 대안이 생긴 회사는 더 이상 노조의 인질이 아닙니다. 그러자 노조 내부에서 내전이 터졌습니다.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50대 강경파들은 외칩니다. 끝까지 투쟁하자. 퇴직금 챙겨나갈 때까지 버티자. 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다녀야 하는 30대 젊은 직원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나가면 그만이지만 공장 문 닫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블라인드에는 우리 공장 미래 없다.
진심으로라는 차조 섞인 글들이 넘쳐납니다. 한때 킹산직이라 불리며 신의 직장으로 추앙받던 그곳에서 지금 탈연대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간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현대차 노조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의 내분보다 더 무서운 건 바다 건너 조지아 공장의 풍경입니다. 그곳엔 인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부품을 나르는 물류 로봇 300대가 공장을 누비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가스팟이 설비를 점검합니다. 용접부터 도장, 검수까지 AI와 로봇이 다 합니다. 기계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밥 먹으러 안 가고 담배 피우러 안 나갑니다. 야근 수당 달라, 정년 늘려달라, 내 자식 취직시켜달라 떼쓰지도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아프지도 않고 불평도 없이 똑같은 품질의 차를 찍어냅니다. 현대차 연구원이 블라인드에 남긴 충격적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테슬라와의 자율주행 기술 격차? 5년이 아닙니다. 50년입니다.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도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아 AI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AI는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집니다. 마라톤 1등은 갈수록 다리가 길어지는데 뒤처진 우리는 신발끈 묶느라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현대차가 10조 원을 들여 만든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배제한 무인 요새를 만든 겁니다. 이제 울산 공장의 경쟁 상대는 다른 나라 노동자가 아닙니다. 잠도 안 자고 월급도 안 받는 AI 로봇입니다. 과연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요? 이 싸움의 끝이 궁금하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5년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나라 독일을 보면 됩니다.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 폭스바겐.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소름 돋을 정도로 현대차와 똑같습니다. 첫째, 디젤 엔진이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전기차 타이밍을 놓친 자만. 둘째,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 구조와 강력한 노조의 저항. 셋째, 중국 시장에서의 참패. 폭스바겐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는 안일함이 10년 동안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폭스바겐의 오늘은 현대차의 3년 뒤 미래입니다. 아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유럽이라는 든든한 내수 시장이라도 있지만 한국 내수 시장은 전 세계 판매량의 20%도 안 됩니다. 한번 무너지면 받아줄 쿠션이 없습니다. 블라인드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반성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 어차피 AI가 다 대체할 텐데 우린 끝났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 그리고 대한민국 제조업은 두 개의 거대한 해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의 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의 대체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가를 부르는 건 쓰나미 앞에서 물총을 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00년 전 마차를 몰던 마부들은 아무리 뭉쳐서 시위해도 자동차의 시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는 자본가가 뺏은 게 아니라 기술의 진보가 지워버린 겁니다. 현대차의 10조 원 야반도주.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떠난다. 그리고 대체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다는 현실론과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는 당위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자본에게는 국경이 없고 기술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텅 빈 공장을 보며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판도라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의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생존 본능과 노동자의 생존권, 이 냉혹한 대결 끝에 과연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계속 마주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